안녕하십니까. 더수학 더과학학원에서 입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오늘부터 대학 입시 쉽게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모의고사 성적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와 정시를 지원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학생의 실력인데요.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일단 학교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학생의 활동, 교내외 활동,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이나 K모 수상 등의 대회 수상 실적 등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라는 모의고사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모의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 및 수능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각 학교 재량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사설 모의고사는 각 고등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청과 평가원 내용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3월과 6월, 9월, 11월 총 4번에 걸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3월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입니다. 6월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이고요. 9월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관입니다. 11월은 경기도교육청 주관이죠. 이렇게 각 주관으로 4번이 실시되는데 각 지역마다 이 시험들을 다 응시하는 건 아니에요. 3월 달에는 경기 광주 지역이 응시하지 않습니다. 6월 달에는 서울 지역이 응시하지 않고요. 9월 달에는 또 경기 지역이 응시하지 않습니다. 11월에 전국 모든 학교가 응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응시 인원이 가장 많고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 요소가,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3학년이 되면은 교육청 모의고사와 더불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보게 되는데요. 수능까지 포함해서 총 7회를 보게 됩니다. 3월은 서울시 교육청, 4월은 경기도 교육청, 6월은 드디어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7월 달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9월 달에는 두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10월 달에는 마지막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11월에 수능을 보게 되죠. 이렇게 총 7회에 걸친 1, 2학년 때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응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보고 여기 안 보니까 6월, 11월 두 번을 본 거예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2번 정도씩 보다가 3학년이 되면은 수능까지 총 7번,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지요.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이다. 수능은 평가원에서 주관을 하죠. 그죠? 근데 이 평가원에서 주관한 모의고사가 아니라 교육청원에서 주관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1, 2학년 때는. 자,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 당연하죠. 아직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를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학교 교육 과정 자체를.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응시 인원에 N수생 검정고시 인원이 없습니다. 실전에 가서 그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에만 이 데이터가 포함이 되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현재 학년의 인원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응시 인원에 이 인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탐구 영역 응시 과목이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말을 하는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3학년까지 진행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배운 과정들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선택해서 지금 보고 있는 모의고사가 실제 수능하고 다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 2과목 자체를 아직 아이들이 하지 않았고 그 시험 자체에도 2과목이 이 3학년 4월 모의고사서부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자,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학력평가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학력평가입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자,
자, 이 교육청 모의고사의 가장 좋은 점은 같은 학년에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성적이 다른 이유. 왜 수능은 성적 받기가 어려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과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쭉 시험을 보면서 11월 모의고사의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겨울방학이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이때의 재학생 인원들은 45만 명, 3천 명 정도 되고요. 2019학년도에는 45만 6천 비슷한 인원이죠. 이 인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까지 가요. 근데 이제 2학년 모의고사와 3학년 모의고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재수생들이 포함 여부가 되겠죠.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끼리 경쟁했을 때와 이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의 나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냐면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때에는 67,366명이라는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는 66,235명이라는 N수생 검정고시 인원이 또 같이 시험을 봤고요. 자, 이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끼리 경쟁했을 때에는 나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과목별로 그 100분위 나의 위치까지 나와 있고 조합 100분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오는데 얘네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 나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위치가 요렇게 요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66,000명의 재수생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온다라면 내 100분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내 위치가 있었으면은 위아래로 이 67,000명의 인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내 위치가 흔들리게 되겠죠. 특히나 6월 시험은 이 재학생들에게는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를 실전에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재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보다 얘네들은 경험도 더 많고 보다 절실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수를 더 잘 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근데 6월 모의고사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N수생 검정고시 아이들 66,000명, 67,000명 비슷한데요. 이 아이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공부한 시간도 짧습니다. 어떻게 왜 N수생을 했는데 왜 재수를 했는데 왜 공부한 시간이 짧으냐. 자, 생각해보세요. 11월에 수능이 끝났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쭉 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나요? 수시 지원을 해놨으니까 이제 기다립니다. 수시 지원을 했더니 안 됐어요. 그리고 정시 지원을 했겠죠?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추가 모집도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럼 결국은 2월 중순, 2월 말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공부한 시기가 3월, 4월, 5월 3달 공부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수능 공부를 하다가 한 달 정도 딱 스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됩니다. 그죠?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물론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기, 아이들이 기다림의 시기를 가졌던 수시 기다리고 정시 기다리고 추가 모집도 기다려보던 그 시기에 이 재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3월서부터 달라지죠.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요. 얘네들은 학교를 가게 되죠. 중간고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중간고사가 없죠. 보다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6월 시험에서는 실력면에 있어서는 재학생들이 크게 뒤처지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9월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9월에는 76,000명이 봤어요. 2019학년도에. 2018학년도에는 76,700, 거의 유사하죠. 이 표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평가원 그 자료실에 들어가서 통계자를 보시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추가가 돼서 투입이 돼요. 근데 이 10,000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9월 모의고사에서는 극상위권이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작년에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 반수생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포함이 돼요. 이미
서성한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서용고를 가야게 된다는 거죠. 이미 연고대를 다니면서 나는 꼭 서울대 아니를 가야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으면서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아이들이 한 번 더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위권에 오게 되죠. 극상위권에 오게 되면 어차피 수능은 100분위 비율로 따져서 등급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게 9월 시험을 보고 나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죠. 9월 시험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수시원서 접수입니다. 수시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2달 동안 다시 수능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재수생들이 13만 명, 13만 2천 명, 한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또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이 다 다른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재학생들이 등급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수생이 들어온다라는 거, 재수생도 어차피 정규 분포를 하겠죠. 재학생들도 정규 분포를 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얼추 비슷한 정규 분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재학생들이 왜 분리하냐? 여기에는 허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3월 모의고사에서는 45만 명이라는 인원이 시험을 봤죠. 실제 수능 응시는 39만 8천 명,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라졌죠. 실제 작년 19학년도에도 3월 달에 45만 6천 명, 시험을 봤더니 39만 9천 명, 또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3인데 왜 수능날 시험을 안 봤을까요? 물론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 질문을 드리면은 수시에 합격해서 그렇다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직은 긍정적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상 수시에 합격하고 시험을 안 보려면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6개 쓴 대학 중에 그 대학이 딱 마음에 들어야 아이가 시험을 안 보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불안해서라도 수능을 응시하게 되겠죠.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수시 합격한 애들 물론 있습니다. 일부 빠져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수능하고는 상관없이 직업을 찾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보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3월달과 6월달과 9월달에는 어디에서 시험을 보죠? 그쵸,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엎드려 자요. 엎드려 자다가 시험 끝나고 OMR 카드를 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겠죠. 자, 수능날은 어떨까요? 수능날은 학교에 안 가요. 출석 체크가 없습니다. 그냥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안 가는 아이들이 꽤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아이들이 매년 어느 정도 인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대체적으로 8, 9등급인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9월 달에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11등을 했습니다. 그럼 잘했죠. 그럼 2등급 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제 수능날 그 100명 중에 1명을 제끼고 제가 10등을 했어요. 아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럼 몇 등급이 나올까요? 그럼 당연히 2등급이 나와야 될 텐데 100명이 아닌 거예요. 밑에서 빠진 거죠. 수능은 100분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로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럼 내 등급이 3등급이 될 확률도 꽤 커지겠죠. 그래서 수능 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원수로 봤었을 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한 번 더 안 좋은 얘기를 할게요. 자, 수학 가형이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수학 가형. 자, 2018학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3월 달에 19만 5,81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67,366명이라는 재수생, N수생 애들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증가한 인원은 별로 없죠. 그죠? 증가한 인원이 2천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67,000명 중에 자연계열 학생은 2,000명 밖에 없었을까요? 자, 사탐과 가탐의 증가 인원을 보면 여기는 4만 명 가까이, 3만 8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죠. 자, 여기도 한 4만 명. 그쵸? 가탐 증가 인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형을 선택한 인원은 2,000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형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 9월 달에 10,000명 정도의 그 재수생들이 투입이 됐는데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를 합니다. 수능날 5만 명 정도가 더 투입이 됐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응시하지 않고 18만 명이 줄어들었죠. 18만 명이 좀 안 되는 인원들이 시험을 봤죠.
자, 2019학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죠? 갑자기 여기서 3만 명이 16만 명, 그리고 16만 8천 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가형 응시 인원은 점점 줄어들까요? 그냥 단순합니다. 어려워요, 가형이. 나형에 비해서. 그냥 수학 자체가 가형이 어렵습니다. 출제 범위가.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응시 인원이 시험을 봅니다. 6월달 시험을 본 다음에 배치표를 보겠죠. 배치표를 봤더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가형, 나형,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교차 지원을 해서 인문계열, 문과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차 지원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화생공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 내가 사람은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좋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옮겨 타려고 나형으로 대거 이동하는 시기가 6월 모의고사 이후 9월 사이입니다. 매년 똑같아요. 대략 3만 명 정도가 이동하고 있죠. 예. 자, 이동하는 아이들 중에 역시나 1, 2, 3등급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하 아이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만 남습니다. 가형에서는. 엑기스만 남아요. 굉장히 등급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요게 2017년 11월에 고2 아이들이 시험 본 모의고사 현황입니다. 이때의 수학 가형과 나형은 20만 6천 명, 24만 4천 명으로 45%, 53% 큰 차이가 나질 않죠. 이 아이들이 요렇게 2019학년도에 수능을 본 아이들입니다. 요 재학생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때 수학 1등급이 가역 1등급은 11,702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수능 때 이 수학 1등급은 1,605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죠. 그러면 이때 1등급을 받은 11,700명 중에 실제 수능에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만 명이 돼서 1,000명 정도만 못 받았을까요? 1,000명 정도만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재수생들, 연수생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아이들이 없죠. 이 아이들 중에 1,000명이 1등급을 받았으면 2,000명이 못 받았고, 2,000명이 받았으면 3,000명이 못 받았고, 3,000명이 받았으면 4,000명이 못 받았겠죠. 통상적으로 수학 1등급이 11월 모의고사에서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았을 때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은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때 20만 명이죠. 그렇죠? 이때 20만 명. 이때 20만 명이 여기 재수생들 중에 13만 명 중에 16만 8천 명이 됐어요. 이 재수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가형을 선택했다고 했었을 때 한 6만 5천 명. 6만 5천을 빼면 10만 명만 남죠. 그러면은 10만 명 정도가 사라지죠. 실제 11월 모의고사에서 10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가 응시했었을 때 얘네들이 실전에 갔을 때 가형을 선택했을 때 남는 아이들은 10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반 정도만 가형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변에서 통계 자료를 봤었을 때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실제로 그 모의고사 성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2020학년도 수능을 봤었을 때, 자, 2020학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인구수의 감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인구수가 점점 감소해서 87개 정도 되는 대학의 그 인원을 선발하지 못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첫 해가 올해입니다. 인원수가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5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3월 재학생 인원은 4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39만 8천 명. 딱 봐도 5만 명에서 거의 6만 명 가까운 인원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재수생들이 6만 7,366명에서 6만 8,783명, 오히려 좀 늘었는데 재학생들이 감소해서 전체 응시 인원이 46만 6,138명, 작년에 52만 2,582명에 비해서 5만 명, 6만 명 가까운 인원이 감소가 됐죠. 예. 실제로 인구수가 감소했을 때 성적표는 100분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급당 비율에 들어가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 대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같은 1등급의 인원이라든지 2등급의 인원이 달라지겠죠.
그냥 단순하게 전국 순위로 봤었을 때 작년에는 1등급이 될 수 있었던 아이가 올해는 2등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 대학 정원수는 올해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응시 인원이 줄었을 때 그 응시 인원의 100분위 성적을 가지고 그 대학 선택을 한다라면,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을 가지고 대학 선택을 한다라면 큰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시 등급 조건을 충족 못한 아이들이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수시 등급 조건을 축적한다라면 적극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작년 기준이 아니라 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정시 전략 기준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 2020학년도의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 입시 쉽게 이해하기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길설종 입시 컨설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